자, 매월고등학교 2021년도 1학년 기말고사 문제입니다. 얼른 풀이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매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좀 쉬워요. 전반적으로 이제 쉬운 대신에 이제 모르면 안 되는 문제들, 중요한 문제들을 정확하게 찝어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혹시 모르는 문제가 나온다거나 실수로라도 틀리는 문제가 나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뭐 세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제 매월 시험지를 풀리는 이유는 이쪽에 있는 문제들도 이제 자기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기 학교 아니라고 해서 뭐 안 풀어도 되겠지, 뭐 쉬운 문제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 이러지 말고 이제 마지막 테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부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ABC 무게중심의 좌표, 하기 전에 혹시라도 이제 나는 답이 궁금한데 내가 예를 들어서 풀이를 해주고 답을 설명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답을 이제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제 내가 풀었던 풀이와 내 설명이 거의 똑같다면 계산 실수를 하지 않는 한 답은 정확하게 일치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푸는 그 스타일과 이 문제를 푸는 방식 그리고 계산법이 괜찮다면 굳이 억지로 답을 확인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입니다.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공식 우리 알죠? 그래서 3분의 1, 0, 2, 3분의 1, 2, 3. 자, 이런 식으로 무게중심을 구하는 공식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던 문제입니다. 2번, 두 점 사이 거리예요.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문제를 보고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공식은 우리가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x1, y1 하고 x2, y2가 있을 때 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때 이 공식에다가 대입을 한다는 개념으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한다기보다 조금 다른 느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이렇게 있다. 여기가 마이너스 1,5고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3, 뭘로 하지? 마이너스 1이라고 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었냐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사용하면 돼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나면 우리는 여기서 뭘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게 내가 원하는 거죠.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그래서 뭘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 세로 길이는 y 사이의 거리 차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x 사이의 거리 차라는 겁니다. 그래서 x 사이의 거리 차이와 y 사이의 거리 차이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여기에서 이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x는 1 차이 나는구나. 그래서 가로 길이는 뭐 1만큼 차이 나니까 1의 제곱. 세로 길이는 y 사이의 거리 차이니까 2만큼 차이 나는구나.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다는 거죠. 여기에다 대입해서 꼭 2-1, 여기다 대입해서 꼭 6-4라고 안 써도 된다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 공식을 내가 써야지 라고 한다면 이런 느낌이 되거든요. x 사이의 거리 차이 이야기할 때. 그리고 y 사이의 거리 차이 이야기할 때는 또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한 방향으로 빼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쪽을 뺀다라고 생각한다면 x 사이의 거리 차이, y 사이의 거리 차이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여기가 음수잖아요.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이렇게 보고 x는 4만큼 차이 나는구나. 그래서 루트 4의 제곱 y는 6만큼 차이 나는구나. 그냥 6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꼭 마이너스 6의 제곱이라고 쓸 필요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 공식에다가 대입하는 느낌이 아니라는 거요. x 사이의 거리차, y 사이의 거리차로 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어렵게 문제를 풀지 않을 수 있다. 이겁니다. 다음 그래서 여기 괜찮죠? 3번 문제 봅시다. 자, 3번 문제에서 부등식의 요거를 만족한다. 우리는 요 풀이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모양이 나오면 절대값이 있을 때 절대값 안이 0이 될 때를 기준으로 좌우로 나누는 것도 있지만 여기가 상수항이다. 여기가 상수항이면 쓰는 방식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절대값을 풀어주는 요 표현 방법이 있고 양변에다가 2를 더해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아주면 우리가 x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0, 1, 2, 3, 4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자, 4번. 자, 직선에 평행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평행한 직선은 기울기가 같은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직선을 표현을 할 때 이 직선은 점과 기울기를 가지고 우리가 식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점과 기울기를 가지고 어떻게 쓰냐면 점 A, B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y는 m의 x-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식 쓰는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식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하지 말고 지금은 조금 외워두는 게 좋다. 너무 궁금하면 따로 질문을 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는 게 좋다. 이거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그래프 기울기 같죠? m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넣고 2, 마이너스 1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여기다 넣어준 다음에 식을 써주면 되는데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법은 일반형과 표준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일반형은 뭐 직선의 방정식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말하는 표준형은 y는 ax 플러스 b 이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좀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이 표현을 요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잠깐만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뭐더라. 매개변수도 아니고 아이씨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네. XY에 대한 에이 모르겠다. 자, 다시.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 자,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말이 꼬이네. 갑자기. 오씨,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자, 다시. 자, 4번입니다. 2,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직선에 평행하다 그랬죠? 그래서 평행을 하면 우리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같다. 그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을 지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울기랑 점을 알고 있죠? 우리는 A, B라는 점을 지나가고 기울기가 m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식 쓰는 방법은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식에다가 얘를 대입해주면 된다 라는 거고요. 식을 쓸 때는 이 상태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꼭 전개를 해서 모양을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금방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식을 깔끔하게 쓸 수 있다 이겁니다. 다음 5번 문제. 연립부등식이죠. 연립부등식 문제에서는 자, x값 중에 가장 큰 거와 가장 작은 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위에 거 먼저 해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할 때 2x-1 4x 플러스 1 자, 이런 식으로 존재하면은 어차피 위에 거와 밑에 거는 부등식을 연립을 하는 게 아니죠. 각각의 해를 구해서 겹치는 부분을 찾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에 2x 될 테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첫 번째 해고요. 두 번째 식을 전개하면 2x 플러스 2가 x 플러스 5보다 작다니까 이항하고 이항하면 x는 3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수직선 상에 마이너스 1 색칠하면서 오른쪽 3 색칠하지 않으면서 왼쪽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될 거고 우리는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정수는 2 가장 작은 정수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이에요.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2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두 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냐면 근이니까 근은 대입하면 식이 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 2를 대입하게 되면 8 마이너스 24 플러스 14 플러스 a는 0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a가 2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a가 2예요. a가 2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7x 플러스 2는 0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근을 알고 있으니까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하고 나면 식은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를 이제 구할 수가 있고 여기서 나머지 두 근의 곱이니까 여기에서 2라는 근이 나왔다면 나머지 두 개의 근은 여기서 나오겠죠. 그래서 두 근의 곱이니까 우리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해를 구할 수 있겠다 이겁니다. 다음 7번.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을 잇는 선분 AB를 내분점, 외분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공식으로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꼭 공식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선분 AB를 기준으로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얘를 확장하면 직선이 될 거라는 거죠. 확장을 하면 직선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확장을 했을 때 직선이 된다라는 건 그 직선의 움직임은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 아니면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냐면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을 때 a와 b를 2대1로 내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점 p의 좌표를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2대1로 외분하는 점 Q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A에서 2만큼, B에서 1만큼 외분하는 거니까 A에서부터 이 거리가 더 멀다는 거죠. A에서 거리가 2만큼, B에서 거리가 1만큼. 그래서 A에서 거리가 더 멀어져야 되기 때문에 B의 오른쪽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다가 점 Q의 좌표를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2대1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죠?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면 우리가 뭘 이야기할 수 있냐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들에 대해서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을 이용해서 P좌표와 Q좌표를 좀 쉽게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A의 좌표가 1,3이고 B의 좌표가 마이너스 1,5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X의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2만큼 변했죠. X의 좌표가 마이너스 2만큼 변했다면 여기 지금 2대1이라고 했으니까 한 칸당 마이너스 3분의 2만큼 변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나요? 그래서 X의 변화량을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해서 3에서 마이너스 3분의, 아니 1에서 마이너스 3분의 4만큼 움직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이 이쁘게 정리가 되면 우리가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의 움직임을 가지고 우리가 P의 좌표랑 Q의 좌표를 좀 이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얘는 숫자가 이쁘지가 않네요. X의 변화량이 이만큼 차이 나는데 얘는 3대1로 쪼개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 칸당 변화량이 이쁘지 않아서 얘는 공식을 쓰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Q좌표 같은 경우에는 좀 상관없죠. Q좌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면 2대 1만큼 움직였으면 여기도 1대 1만큼이다 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Q좌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움직일 때 X가 마이너스 2만큼 움직였으니까 여기에서 1로 갈 때도 X가 마이너스 2만큼 움직여주면은 비율이 일정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3에서 5로 Y가 2만큼 증가했으니까 5에서 Y가 2만큼 증가해서 우리가 Q좌표를 마이너스 3,7 이런 식으로 이쁘게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변화율을 가지고 Q의 좌표를 구했다면 공식을 가지고 P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P의 좌표를 구할 때는 공식이 있었죠. 그래서 뭐 2대1 여기에 1,3이 있고 마이너스 1,5가 있을 때 2 플러스 1분의 이쪽 먼저 계산하는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 플러스 1분의 이쪽 먼저 곱해서 이렇게 내분점은 덧셈으로 연결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Q 좌표도 계산할 수 있다. 이거죠. 숫자가 이쁘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숫자가 이쁘지 않으면 그냥 요 공식을 이용해서 정리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죠? 아니 이게 왜 생각이 안 났을까? 자, 아까 전에 우리가 4번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 부르는 방법, 단어, 뭐 요런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잠깐 멍 때리 갖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우물 했는데 자, 우리는 y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걸 우리는 양함수라고 합니다. 양함수.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걸로 할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는 음함수라고 해요. 왜 갑자기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났지? 자, 양함수를 쓸 때는 식이 쉽다. 뭐 다항함수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할 때는 우리가 양함수를 보통 써요. 양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인공을
x라고 바라봅니다. x가 존재하고 그 x를 어떻게 내가 해보니까 y가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음함수를 쓰는 이유는 식이 어려울 때 우리는 보통 음함수를 쓰죠. 대표적인 음함수가 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원을 표현하는 식이 이런 식으로 양함수로 쓰면 좀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 같은 걸 쓸 때 우리는 음함수를 보통 쓰게 되는데 음함수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을 x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x와 y가 독자적으로 알아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y가 먼저 존재하든 x가 먼저 존재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냥 이게 세트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x랑 y가 한 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x가 원래 먼저 존재했고 그와 짝을 이루는 y를 찾는 게 아니라 그냥 y가 1일 때 x는 얼마고 뭐 x가 3일 때 y는 얼마고 이런 식으로 그냥 순서상 자체가 하나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함수로 표현되어 있는 거를 음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이 항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 둘은 그냥 함수를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지 뭐가 쉽고 뭐가 어렵고 이런 건 아닌데 우리가 식이 어려우면 이렇게 바꾸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함수를 미분하는 방법과 음함수를 미분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미적분을 하게 되면 음함수의 미분법과 일반 함수의 미분법을 차례차례 공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요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우물쭈물 했죠. 자, 그러면 다시 8번 XY에 대한 연립 방정식이 실근을 갖고 싶다라는 거죠. 우리가 1차식이 있고 2차식이 있으면 1차식을 2차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연립 방정식을 만들게 되는데 연립 방정식에서 실근을 가진다면 X가 당연히 실근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얘갈로 넘어가서 Y가 4-X라면 이거를 여기다 다시 대입하는 거죠.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8x 16은 k 이런 식으로. 그래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마이너스 k는 0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우리가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이걸 만족하는 x가 실수여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걸 만족하는 x라는 건 해고 해가 실수여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판별식은 근의 공식에서 루트 안에 있는 게 판별식이잖아요. 그래서 근의 공식은 짝수 공식도 존재하기 때문에 판별식도 짝수 공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짝수 공식을 써주면 16-2에 16-k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식을 써주면 k의 범위를 구할 수 있고 이때 자연수 k의 최소값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9번. 자, 직선과 수직이고 예전에 우리가 이제 직선의 수직인 직선을 찾는 방법을 내가 설명을 했었는데 세교고등학교 시험지 풀이를 하다가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수직이면 개수의 이제 x 개수의 합과 x 개수의 곱과 y 개수의 곱을 더했을 때 0 나오면 된다. 요거였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냐면 이거 한 번 더 써줄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그 다음에 a'x, b'y, c'은 0.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거 음함수죠. 양함수의 패턴으로 바꿔주면 마이너스 ba의 x 그 다음에 b분의 c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b'의 a'x c'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죠. 그래서 얘네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A의 A 프라임. 이게 마이너스 1이어서 얘 1로 곱해주고 넘기면은 A의 A 프라임, B의 B 프라임이 0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식을 쓸 때 어떻게 식을 쓰냐면 여기에서 모양을 잡아주려고 수직이라 그랬으니까 3x 플러스 4y 플러스 k는 0 이라는 직선이 존재할 거야 라고 식을 써버리면 무조건 일단은 수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x 계수의 곱이 12, y 계수의 곱이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무조건 0을 만들 수 있다. 이 숫자와 이 숫자는 얘네들의 숫자들의 위치를 바꿔가지고 그냥 만들어주면 곱했을 때 똑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뭐 5x 플러스 7y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직선이 있을 때 이 직선과 수직인 직선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7x 마이너스 5y 플러스 k는 뻔하다는 거죠. 수직으로 지나가는 애는 모양을 만들기가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1,1에서 거리가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거리식을 써보면 루트 9, 16분의 절대값 3, 4, k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는 1이 되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절대값 7 플러스 k가 5가 되고 싶은 거고요. 괜찮죠? 그래서 k 값을 구한 다음에 끝이 난 게 아니에요. 자, 나는 직선의 방정식 두 개를 구한 겁니다. 그때 y 절편이니까 x에다가 0을 대입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푸셔야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7 플러스 k가 5가 될 수도 있고 7 플러스 k가 마이너스 5가 될 수도 있는 거라서 k가 마이너스 2가 되거나 k가 마이너스 12가 되거나 그러면 k 값을 대입해주면 내가 원했던 직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는 0 이라는 직선과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2는 0이라는 직선 이렇게 두 개가 된다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y 절편은 x가 0일 때의 y 값입니다. 얘가 y 절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낚이면 안 됩니다. 다음 10번. 자,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간단하게 하래요. 모양을 정리하는 방법 여기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라는 건 얘는 차수를 줄이는 데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식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오메가 세제곱을 1로 바꿔가지고 그럼 얘는 1이 될 거고요. 얘는 다시 오메가 제곱이 될 거고요. 얘는 다시 오메가가 될 거고요. 얘는 다시 1이 될 거고요. 얘는 다시 오메가 제곱이 될 거고요. 얘는 다시 오메가가 되겠죠. 자, 이까지 만들고 나서 우리가 이거 1 넘겨가지고 인수분해하는 걸 배웠다 이 말입니다. 응? A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이렇게. 얘는 실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메가를 이야기할 수가 없고 허근은 여기서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는 직선이란다. 요 식이 참일 거기 때문에 요 세 개를 합치면은 0으로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세 개를 합쳐서 또 0으로 없어지고 얘네 둘 여기 있네요. 그래서 얘를 이항하면 내가 원하는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양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니까 요 정도는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다음 11번 4차 방정식. 자, 4차 방정식을 풀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4차 방정식은 보기차식 아니면 상반 방정식 이런 좀 특별한 상태가 아니면 1차식, 1차식, 2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도록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기차식으로 모양이 잡혀 있죠. 그래서 보기차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얘는 이제 2차식 곱하기 2차식으로 모양이 잡힐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9, x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근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실근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알파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 그래서 알파가 3이면 베타는 마이너스 3이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뭐 꼭 알파가 3일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내가 정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해를 구할 때 5하고 마이너스 1을 두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애를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두 근의 합은 4,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5를 만족하는 식을 찾으면 됩니다. 괜찮죠? 여기도 쉬우니까 잘 정리 한번 해봅시다. 다음 12번 문제. 자, 2차 부등식에 대해서 해가 없는 거를 골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2차 부등식에서 해가 없는 거를 고르라라는 거는 우리가 2차 부등식은 전부 다 2차 함수로 판단을 해야 되고 그 2차 함수에서 y의 위치를 물어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기억 같은 경우에는 y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를 떠올려서 문제를 푸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을 대충 그리고 싶어요.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표준형을 만들어 가지고 꼭지점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건 좀 더 자세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그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y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y는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 표현은 y가 0보다 작고 싶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y가 0보다 작다라는 건 x축의 아래쪽에 그림이 있니? x축의 아래쪽으로 이 함수가 그려지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x축을 기준으로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x축의 위냐 아래냐를 판단한다는 건 x절편이 중요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애는 x절편이 없어요. 이렇게 생긴 애는 x절편이 한 개 있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는 애는 x절편이 두 개 있는 거죠. 그래서 x절편의 개수를 가지고 그림의 위치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x절편을 구하는 방법은 y에다가 0을 넣는 거죠. y에다 0을 넣으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식이 이렇게 되는데 이걸 만족하는 실수 x가 존재하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해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판별식을 써보는 겁니다. 판별식을 쓰면 1-4니까 0보다 작네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건 실근 해가 없다는 뜻입니다. 실근의 해가 없다라는 건 x절편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x절편이 없는 상태에서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얘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그림을 그려놓고 y가 0보다 작게 되는 그런 x값이 존재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y가 0보다 작게 되는 x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 y가 0보다 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꼭 2차 함수로 생각해서 이런 느낌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니은 같은 경우에도 y는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얘도 y가 0보다 작은 거 있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x 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은 0, y에다가 0을 넣어봤습니다. x 절편 구하려고 y에다 0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판별식을 계산을 해보니까 0보다 크네요. 판별식이 0보다 커.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얘는 실근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x절편이 두 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얘가 얼마인지는 궁금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y가 0보다 작게 되는 x축 아래쪽에 있는 그런 위치를 만들어주는 x가 존재하니? 라고 물어본 건데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하라고 하면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얼마니? 라고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니? 안 되니?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얘는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디귿 같은 경우 y는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얘는 y는 마이너스에 묶어줘. 묶어주면 좀 식이 이쁘려나? 요렇게. 그래서 얘는 모양을 굳이 잡아주면 요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까? 괜찮나요? 요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릴 때 2분의 1을 기준으로 위로 볼록한 그림을 그릴 거고 우리 기억과 니은 했던 것처럼 판별식을 이용해도 돼요. 그냥 한번 해본 거야.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거 y가 0보다 작은 거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여기 y가 0보다 다 작잖아요. y가 다 0보다 작아요. 이 점만 빼고 y는 다 0보다 작습니다. 만족하네. 그죠? 그래서 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없는 것만 고르세요 하니까 기억만 해가 없기 때문에 답은 기억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13번 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림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삼각형이 대략 뭐 이렇게 생겼고 외접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여기는 뭐 A, B라고 할까요? 외접원의 중심. 여기에 A, 여기에 B, 여기에 C 이렇게 있다면 외접원이기 때문에 각 점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으로 같아야 된다는 거죠. 요렇게 보통 문제를 풀게 돼요. 그래서 식을 쓰게 되면 루트 a 플러스 1의 제곱 b 마이너스 2의 제곱 얘는 5a 여기를 5라고 할거 5a의 거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루트 a 마이너스 3의 제곱 b 마이너스 4의 제곱 루트 a의 제곱 b 마이너스 5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연립방정식으로 a와 b를 구하면 됩니다. 자,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이게 제일 기본인데
이 방식 이외에 우리가 뭘 또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보통 외접원과 관련되어 있는 삼각형이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생긴 삼각형도 있는데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생긴 삼각형도 있어요. 보통 이런 문제에서는 둔각은 잘 안 내는데 뭐 둔각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패턴이라면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식의 패턴이라면 빗변의 길이가 지름이 된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분의 길이를 먼저 한번 구해보자 이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꼭 이런 느낌으로 구하지 말고 변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선분 AB 길이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X 사이의 거리차 4죠. 4의 제곱, Y 사이의 거리차 2의 제곱. 그 다음에 BC의 길이는 X 사이의 거리차 3, Y 사이의 거리차 1. 그 다음에 AC의 길이 X 사이의 거리 차이가 1, Y 사이의 거리 차이가 3. 그래서 여기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만족하는구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럼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될 거고 요 느낌이라면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빗변의 길이의 반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빗변의 길이에 해당하는 게 이거란 말이지. 괜찮습니까? 루트 20이니까 2루트 5겠죠? 이게 지름이 된다 이겁니다. 그럼 반지름의 길이를 좀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이걸 이용해도 되긴 하는데 얘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외접원의 중심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외접원의 중심을 구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 구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만나면 시간이 오래 걸리라고 일부러 막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달리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문제 내는 사람이 약간 정리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변의 길이를 구해본다. 요거를 잘 기억해 주세요. 다음 K값과 상관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입니다. 그럼 K에 관한 항등식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K가 있는 애와 없는 애를 구별을 합니다. K가 있는 애는 이렇게 될 거고요. K가 없는 애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K와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려면 K의 개수가 0인 상태에서 얘가 0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x-y 플러스 2는 0, 2x-y 플러스 3은 0. 이거를 동시에 만족한다면 K와 상관없이 항상식이 참이 된다. 다시 한 번 더. K와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려면 K가 1이어도 2여도 3이어도 4여도 이 식은 변하지 않아야 돼요. K가 1, 2, 3, 4 어떤 것이 들어가더라도 이 식이 변하지 않으려면 K의 개수가 0일 때 그게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K의 개수가 0이라면 이게 없어져 버릴 건데 이 식이 참이 되려면 얘도 0이어야지 식이 참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만족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의 수직이라 그랬으니까 수직인 직선 쓰는 법 이제 바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걸 보자마자 수직인 직선은 이런 느낌으로 그냥 써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14와 7의 위치를 바꿔주고 더했을 때 0이 되도록 부호를 하나 바꿔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x의 부호를 바꿔줘도 되고 y의 부호를 바꿔줘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앞에 음수로 시작하는 건 보기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x의 부호를 바꿔주는 것보다는 y의 부호를 바꿔주는 게 훨씬 더 이쁘다. 식쓰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해진 좌표 있죠? 이 점을 지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K값이 나올 겁니다. 이거 두 개를 빼볼까요? 빼면은 X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x는 1일 거고요. x가 1일 때 대입을 해주면 y는 5가 되겠죠. 그래서 1,5 지나간다. 이렇게 하면은 대입했을 때 k 값이 나올 거고 이때 y 절편이니까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우리는 y 절편을 구할 수 있다. 이거죠. 다음 15번. 범위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되죠. 자,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범위를 나눠서 문제를 풉니다. 자, x가 1일 때가 기준이죠. x가 1이면 여기가 0이 되니까. 얘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기준입니다. 기준을 마이너스 1과 1로 잡아주게 되면 여기서 공간이 나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0이 될 때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공간이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 구별 한번 해볼까요? 이걸로 쓸까? 1-x라는 애가 있고요. 1 플러스 x라는 애가 있다. 자, x 값이 마이너스 1보다 더 작다고 해봅시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숫자,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면 이 공간에서는 양수 값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숫자를 여기다 대입하면 음수 값을 가지게 되죠. 그 다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숫자 0 같은 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또 양수가 되고요. 0 같은 거 여기다 대입하면 또 양수가 되죠. 상황이 좀 달라졌죠? 왜냐하면 얘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구별하기 때문에 왼쪽의 성질과 오른쪽의 성질이 달라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보다 더 큰 쪽은 뭐 2, 3 이런 걸 대입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가 음수가 되고 여기다 2, 3 이런 걸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여기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 1을 기준으로 영역이 바뀌는 애가 존재한다 라는 것,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공간이 바뀌는 애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식을 쓸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클 때 이렇게 셋으로 나눌 거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게 되면 얘는 양수, 얘는 음수로 표현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양수는 절대값을 빠져나올 때 그대로 나온다 라고 배웠습니다. 음수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라 이렇게 배웠죠.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땐 둘 다 양수네요. 둘 다 양수니까 그대로 나온다. 이렇게. 그 다음 x가 1보다 크면 이제 얘는 양수인데 얘가 음수로 나오네요. 그래서 음수로 나오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라. 양수는 그대로 나와라. 그래서 범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식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럼 각각의 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먼저 제일 위에 거 식을 전개하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1 이 9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요. 넘어가면 5x는 마이너스 8보다 크다. x는 마이너스 5분의 8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범위를 잡아줄 겁니다. 그러면 요거 1 때 요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직선을 표현을 해주면 마이너스 5분의 8보다는 큰데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 부분 통과, 이 부분은 괜찮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거, 자, 이 식을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9보다 작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양을 해주면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이 범위일 때 요렇게 되면 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수직선상에다가 표현을 해보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요렇게 되고 마이너스 4보다 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 부분이 다 되는 겁니다. 다.
다 괜찮구나 라는 거죠. 그 다음 여기 자, 이 식을 전개해 보면 5x-1은 9보다 작다, x는 2보다 작다. 자, 그래서 얘를 수직선상에다 표현을 해보면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그래서 얘도 괜찮고 얘도 괜찮고 얘도 괜찮기 때문에 괜찮은 애들을 싹 모아보면 마이너스 5분의 8부터 2까지 다 괜찮은 거구나 라고 우리가 다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얘도 괜찮고 얘도 괜찮고 얘도 괜찮아서 얘네들을 싹 합쳐보면은 요 범위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A, B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 16번. 아우, 이거를 그냥 한 방에 다 하려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네. 얼른 합시다. 자, 정사각형이 있고요. 자, 이거는 그냥 식 그냥 쓰면 되겠네요. 시키는 대로 식을 쓰면 됩니다. 자, 잘 들으세요. 문제가 길어. 문제가 길다라는 건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문제가 짧으면 오히려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서 문제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길면 천천히 꼼꼼하게 읽었을 때 생각보다 문제가 쉬워진다 라는 것을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죠. 자, 요 길이가 A예요. 그죠? 그 다음 요 길이가 B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요만큼이 A고 요만큼이 B인데 이거를 겹치지 않고 이게 이게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이만큼 안으로 집어넣으면 이만큼 겹치는 이런 느낌이 된다는 겁니다. 이쪽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 얘를.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가 2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A는 그대로 있는데 이제 B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두 변의 길이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변의 길이는 A 플러스 B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만큼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요 길이가 1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요 길이가 10이니까 A 플러스 B는 12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A 플러스 B가 12라는 식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 E, B, C, I의 넓이가 정사각형 E, F, G, H 넓이의 4분의 1이다. 그러면 요 넓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 이 직사각형 E, B, C, I의 넓이는 가로 길이는 2고 세로 길이가 A인 직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2A가 되겠죠. 2A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사각형 넓이 B의 제곱 의 4분의 1 이런 식으로 식을 써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나는 B값을 구하고 싶어요. B값을 구하고 싶은데 여기 알고 있는 식 있죠? 그래서 A는 12-B여서 A 대신에 얘를 대입해주면 요 식을 계산했을 때 B값을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식만 깔끔하게 써주면 문제를 풀 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17번. 오우. 자, 17번 문제는 자, 이 문제는 이 도형을 해석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해석적으로 접근한다라는 건 좌표 평면 위에다가 얘를 올려가지고 함수처럼 바라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뭘 함수처럼 바라보겠냐라는 거는 각 변 또는 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좌표 또는 함수식 이런 걸로 바라봤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좌표 평면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얘를 이렇게 접었죠. 접은 거기 때문에 선을 이렇게 그어주면 여기가 수직 2등분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 여기가 수직 2등분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면 이 문제가 어려워져요.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어떤 도형을 접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 선을 기준으로 선대칭 함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데칼코마니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죠. 그래서 데칼코마니처럼 선을 그어놓고 이쪽에 그림을 일로 접으면은 깔끔하게 대칭이 돼서 반대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얘도 이 선을 기준으로 깔끔하게 대칭이 돼서 넘어가려면 우리가 여기서 수직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로로 선이 그어져 있을 때 여기에 있는 점이 이렇게 대칭이 돼서 넘어가려면 깔끔하게 옆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삐딱하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옆으로 넘어가려면 수직이어야 되겠고 대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거리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요 느낌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모양을 좀 볼까요? 자, 여기서도 이렇게 세워보면 자, 우리가 한 변의 길이가 4라 그랬으니까 여기를 좌표로 나타내면 4,0이에요. 길이가 같네. 그럼 여기가 2,0이겠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때요? 요 길이가 접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A'B는 AB 길이랑 같습니다. 이 길이가 4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까지 하고 나서 보니까 이뻐요. 요 변의 길이, MB의 길이가 2고 여기가 2고 여기가 4면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1대 루트 3대 2의 길이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로 길이가 2 루트 3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A'의 좌표가 2, 2 루트 3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자, 이까지 하고 나서 이제 문제를 한번 보죠. A에서 A'B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점에서 요 선까지 거리를 재고 싶었나 봐요. 그럼 그 거리는 우리가 수직으로 가게 거리를 재야 되기 때문에 수선의 발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와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도 좋지만 삼각형의 모양을 보면은 훨씬 더 쉽다라는 거죠. 자, 먼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한번 해봅시다.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이걸 해석적으로 바라봤을 때 여기 A'B라는 이 직선식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2, 2 루트 3 그리고 4,0을 지나가는 직선과 A 0,0 사이의 거리를 재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식,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은
x가 2 증가하고요. y는 2 루트 3만큼 감소하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루트 3이고 4,0을 지나간다. 그래서 식을 전개한 다음에 넘기면은 루트 3x 플러스 y 마이너스 4 루트 3은 0 이렇게 된다. 자, 지금까지 해왔던 요 흐름을 따라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학생은 멍 때리면서 가만히 지켜보는 게 아니라 멈춤을 한 다음에 따라서 한번 쭉 따라서 자기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눈으로 보다가 뭐야 왜 이렇게 빨라? 뭐 이거 갑자기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스스로 써가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까지 해서 직선의 방정식 만들었죠? 0,0 사이의 거리니까 우리는 x의 제곱, a의 제곱, b의 제곱, 절대값 00 마이너스 4 루트 3 이렇게 해서 우리가 A에서 선분 직선 A'B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다음에 답을 그냥 구하면 끝인데 혹시라도 삼각형의 모양을 좀 지켜본 학생은 와우 멋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각의 크기가 몇 도인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 자, 여기 2, 여기 4, 여기 2루트 3 이렇게 나왔다면 여기가 60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60도인데 4죠. 얘는 정삼각형이었다 이겁니다. 알고 보니까 정삼각형이네 라는 거죠. 4, 60도. 그럼 여기도 당연히 60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A죠. 그래서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삼각형의 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삼각형의 높이 2분의 루트 3a였나요? 정삼각형 높이 구하는 공식을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죠? 피타고라스 하면서. 그래서 2분의 루트 3a 해서 그냥 바로 답이 나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요 방식이든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둘 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둘 다 좋은 방식이에요.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8번. 서술형 1번이네요. 자, 서술형 1번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일단 앞에 거 연립부등식을 만들어주면 이항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뒤에 거 이항해서 정리를 해주면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연립부등식이니까 각각의 해를 구한 다음에 수직선상에다가 표현을 해주면 겹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꼭 이렇게 쓰라는 건 아닌데 적어도 한 번은 이런 느낌을 알아야 해요. 이게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0이라는 식이 있고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하고 x축이 있을 때 x절편이 마이너스 3과 4라는 건데 이 표현은 y가 얘랑 같기 때문에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y가 0보다 큰 거는 이거 x축 위쪽이죠. x축 위쪽은 여기를 말하는 건데 지금 이 부등식은 y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싶어. 그러면 x는 어떻게 돼야 되니? 라고 물어본 거기 때문에 이 노란 부분을 만족하려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이런 느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y는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
자, 표준형으로 만들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꼭지점이 궁금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x절편이 궁금하기 때문에 인수분해식으로 판단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꼭지점을 구하고 싶은 게 아니어서 표준형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 꼭 그걸 기억해 주세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볼록하고 x절편이 마이너스 5랑 1인데 y가 0보다 작거나 같고 싶다. 얘는 y랑 같은 거라서 y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여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만족하려면은 x는 어떻게 돼야 돼? 라고 물어봤을 때 x는 마이너스 5보다는 커야 하고 1보다는 작아야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 이거를 수직선상에다가 표현을 해줘가지고 괜찮습니까? 겹치는 부분을 찾아주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볼까요? 자, 세 점과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G와 직선 BC 사이의 거리는 루트 2다. 1번 문제만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여기 G가 무게중심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때 이거 배운 적 있습니다. 무게중심은 중선의 교점이고요. 이 길이의 B가 2대1이구나. 이렇게 배운 적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B의 좌표가 2,4고 C의 좌표가 6,0이면 우리는 G의 좌표가 B,3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요 길이가 루트 2다. 요 길이가 루트 2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 길이는 2루트 2다. 이런 것들도 정보로 써먹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A에서 A의 좌표는 어디지? A,5 A,5에서 이 직선까지 직선 BC 사이의 거리는 3루트 2구나. 의 사이의 거리 이게 3루트 2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직선 BC와 점 G 사이의 거리는 루트 2구나. 그래서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A 값과 B 값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직선의 식을 한번 만들어 보죠. 자, x가 4 증가할 때 y가 4 감소했죠. 기울기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6. 6,0 지나간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 이게 직선 BC입니다. 자, 직선 BC를 구하는 이 식을 빨리 못 구한다라고 하는 학생은 잠시 멈춰놓고 스스로 꼭 구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 구하는 연습을 진짜로 많이 해서 진짜로 빨리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바로 보고 착착착 이게 가능해야 돼. 아시겠죠? 자, 직선 BC 구했습니다. 그러면 점 A와 BC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얘를 이항하면은 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이기 때문에 루트 2분의 절대값 A랑 5 대입하면은 요게 3루트 2다. 이런 식으로 식이 하나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B와 G와 관련되어 있는 거 루트 2분의 B,3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B 플러스 3 마이너스 6 이게 루트 2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와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A와 B를 구할 수 있는데 요 방법 말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까 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요 길이 B가 1대2라는 걸 내가 안다고 이야기했죠.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 B와 C의 이 중점의 좌표가 4,2라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럼 길이 B가 1대2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X가
1 증가하고 x가 2 증가하니까 1대 2 증가하는 거 보입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A와 B 사이의 관계를 1대 2의 비율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A와 B를 구하는 것, 여기에서 A와 B를 구하는 것, 그렇게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게중심을 구하는 방법, 무게중심을 G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3분의 2 플러스 6 플러스 A, 3분의 5 플러스 4 플러스 0. 이게 무게중심이 된다. 이게 B, 3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A와 B 사이에 관계식도 미리 하나 더 만들어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A와 B 사이의 관계식, 내분점 이런 걸로도 식을 만들 수 있으니까 연습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요거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거 양변에 루트 2 곱해가지고 이거 정리하는 것쯤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2번을 하려면 이거 해를 구해야 되네. 자, 봅시다. 그러면 여기 양변에 루트 2를 곱하게 되면 절대값 A-1이 6이 됩니다. A-1이 6이 되거나 A-1이 마이너스 6이 되거나. 그런데 지금 모양을 보면 A 값이 음수는 아니겠죠. 그래서 A는 7이다. 자, A가 7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A에다 7 대입하면 얼마예요? 15, 5. 그래서 B는 5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서 B를 구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해서 B를 구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A와 B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2번 문제를 보죠. 2번 문제는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무게중심을 지나고 평면 위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한다.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의 G좌표가 5, 이제 얼마야? 5,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방금 B가 5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일단 5,3을 지날 건데 이 그림에서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을 구해야 되는 거고,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은 얘와 얘의 중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여기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중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그래서 5,3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를 지나는 그런 직선이구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 거리래.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계산을 해주면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꼭 자를 때 대각선으로 잘라야지만 넓이가 2등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 넓이를 2등분하고 싶다라고 하면 대각선의 교점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잘라도 넓이가 2등분이 된다라는 거 괜찮죠? 그래서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게 자르면 넓이가 2등분이 된다라는 거 요거까지만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월고등학교 2021년도 거 풀이가 끝이 났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